제6부 하늘에서 내려온 불덩이. 혜성 유성 운석은 왜 UFO로 오해되었는가? 프롤로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렬한 하늘의 기억 중 하나는 바로 갑자기 나타나는 빛입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던 밝은 물체가 밤하늘을 가로지르고 순간적으로 태양처럼 빛나며 때로는 굉음과 함께 사라집니다. 현대인은 그것을 유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과거 사람들에게 이러한 현상은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중세 유럽 사람들은 그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불꽃, 신의 경고, 전쟁의 징조, 악마의 표징 으로 해석했습니다. 오늘날 일부 인터넷 자료에서는 이런 기록을 중세 UFO 사건으로 소개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 연구에서 중요한 질문은 다릅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으며 왜 그렇게 기록했는가? 제1장 혜성, 가장 두려운 하늘의 방문자. 혜성은 왜 공포의 대상이었는가? 혜성은 고대부터 인간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평소 밤하늘에서 일정하게 움직이는 별과 달리 혜성은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특히 긴 꼬리를 가진 혜성은 마치 하늘에 불길한 검이 나타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대 로마부터 중세 유럽까지 많은 사람들은 혜성을 국가적 사건과 연결했습니다. 왕의 죽음, 전쟁, 전염병, 왕조의 변화. 이러한 해석은 과학적 설명이라기보다 당시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제2장 1666년 헨리 혜성과 노르만 정복. 중세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혜성 기록은 1066년 등장한 혜성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헨리 혜성, 헨리스 커메치라고 부릅니다. 이 혜성은 영국 정복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 영국의 베이유의 테피스트리, 베이유 테피스트리에는 하늘에 나타난 혜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066년 노르만 공작 윌리엄 1세, 윌리엄 펄스, 1028-1087 잉글랜드 왕 제위 1066-1087가 잉글랜드를 침공하기 전 영국인들은 이 혜성을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현대 천문학은 이 현상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약 76년 주기로 태양 주변을 도는 혜성이었습니다. 같은 현상이었지만 해석은 시대에 따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3장 유성,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하늘의 불꽃. 혜성과 함께 인간을 놀라게 한 또 다른 현상은 유성입니다. 유성은 우주 공간의 작은 암석이나 먼지가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빛입니다. 대부분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나타나기 때문에 과거 사람들에게는 더욱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특히 큰 유성인 화구각효, 파이어보이는 밤하늘을 밝힐 정도로 강한 빛을 냅니다. 일부는 폭발하며 굉음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현대인이 본다면 자연현상임을 알지만 중세 사람이 보았다면 충분히 초자연적 사건으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제4장 운석 하늘에서 실제로 떨어진 돌. 중세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운석입니다. 운석은 단순히 빛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상에 물질을 남깁니다. 하늘에서 돌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하늘이 완전한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돌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운석 사례가 축적되었고 현대 과학은 운석이 우주에서 온 물질임을 밝혀냈습니다. 제5장 1492년 엘름 운석 사건. 중세 말 유럽에서 유명한 운석 사건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1492년 11월 7일 현재 프랑스와 독일 국경 부근의 엘름 엔시스타임 지역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 기록된 운석 낙하 사례 중 하나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늘에서 돌이 떨어졌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막시밀리안 1세, 막시밀리안 널시트, C459 기리고 19,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제위 150-875-519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시 운석은 종교적 의미와 정치적 상징성을 함께 가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소행성 기원의 운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6장 하늘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가지 방식. 역사적으로 인간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늘을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 방식, 의미를 찾는 방식.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질문은 종교와 정치의 영역이었습니다. 하늘의 변화는 인간 사회에 의미를 전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방식, 원인을 찾는 방식. 물리적으로 어떻게 발생했는가? 이 질문은 현대 과학의 영역입니다. 혜성은 왜 나타나는가? 유성은 왜 빛나는가? 운석은 어디에서 오는가? 과학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 합니다. 제7장 UFO 현상과 천문학적 오해. 오늘날에도 많은 UFO 목격 사례는 천문현상으로 설명됩니다. 대표적으로 금성의 밝은 모습, 미성의 이동, 유성, 화구, 혜성, 대기 광학 현상 등입니다.
특히 인간의 눈은 익숙하지 않은 대상을 볼 때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지각 해석, Perceptual Interpretation이라고 합니다. 중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언어와 세계관으로 하늘을 해석했습니다. 제6부 결론. 미지의 하늘은 과학의 출발점이었다. 중세 유럽의 하늘 기록은 단순한 미신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려 했던 과정의 기록입니다. 혜성은 공포의 대상에서 천문학 연구의 대상이 되었고, 유성은 신비로운 징조에서 물리현상으로 밝혀졌으며, 운석은 전설에서 우주물질로 인정받았습니다. 과학은 미지의 세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400년 전, 1000년 전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하늘. 그 하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주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제7부 완결. 중세 UFO의 진실. 외계 문명의 흔적인가? 인간이 남긴 하늘의 기록인가? 프롤로그. 1000년 동안 이어진 하나의 질문. 인간은 언제부터 하늘을 바라보았을까요? 아마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한 순간부터였을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 갑자기 나타나는 혜성,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불빛, 설명하기 어려운 구름과 빛의 현상. 하늘은 늘 인간에게 경애와 두려움을 동시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역사가들은 하늘의 징조를 기록했고, 중세 수도사들은 혜성과 이상현상을 연대기에 남겼으며, 르네상스 시대 인쇄업자들은 하늘에서 본 사건을 그림과 글로 전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기록들은 흔히 중세 UFO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됩니다. 하지만 역사학이 던지는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정말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중세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제1장 중세 UFO 사건의 대표 사례 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필젠, 1561년 뉘른베르크 사건.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발생한 하늘현상입니다. 인쇄업자 한스 글레이저, 여러 공은 1573가 제작한 브로드시트에 기록되었습니다. 기록에는 여러 색깔의 원형 물체, 십자가 형태, 검은 창 같은 형상 등이 등장합니다. 당시 글레이저는 이를 신이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로 해석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는 환일, 태양 후광, 대기 광학 현상 등의 가능성이 논의됩니다. 1560 낙중년 바젤 사건, 스위스 바젤에서 기록된 하늘 현상입니다. 검은 구체들이 하늘에서 움직였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이상한 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현대 연구자들은 구름과 빛의 조합, 대기 현상, 상징적 표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3. 앵글로색슨 연대기에 불타는 용. 점구직스 3년 영국에서 기록된 이상현상입니다. 연대기는 하늘에 불타는 용이 나타났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현대학계에서는 이를 유성, 화구, 오로라 등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해성과 운석 기록. 중세 유럽에서는 수많은 해성과 운석이 기록되었습니다. 1666년 헨리의 성, 1492년 엘르문석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오늘날에는 자연현상으로 설명되지만 당시에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하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제2장 왜 사람들은 하늘의 현상을 다르게 해석했는가? 같은 현상을 보아도 인간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1606년 해성을 생각해봅시다. 현대인은 말합니다. 76년 주기에 해성이 돌아왔다. 하지만 중세인은 말했습니다. 하늘이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다. 누가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과학은 어떤 물리적 과정으로 발생했는가? 를 묻습니다. 중세인은 이 사건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물었습니다. 하나는 원인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의미의 문제입니다. 제3장 역사학자가 보는 중세 UFO. 역사학자는 먼저 사료를 봅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이 기록은 언제 작성되었는가? 누가 기록했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예를 들어 뉘른베르크 사건의 경우 한스 글레이저의 기록은 중요한 1차 자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16세기 독일의 종교적 분위기, 종말론적 사고, 인쇄 문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건 기록은 실제이지만 그 해석은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제4장 천문학자가 보는 중세 UFO. 천문학자는 자연현상을 연구합니다. 많은 역사 속 UFO 사례는 현대과학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환일, 바렐리아, 태양 주변에 밝은 점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얼음 결정이 햇빛을 굴절시키면서 발생합니다. 오로라,
태양에서 온 입자가 지구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며 발생하는 빛입니다. 중세 북유럽에서는 붉은 하늘과 이상한 빛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유성화구, 짧은 시간 동안 하늘을 가로지르는 강렬한 빛입니다. 과거에는 불타는 물체로 기록되었습니다. 혜성, 긴 꼬리를 가진 천체입니다. 예측 불가능하게 등장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제5장, 그렇다면 외계 문명은 존재하지 않는가? 이 질문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역사 속 기록이 외계 문명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과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현대 천문학은 우주가 매우 넓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수천억 개의 은하, 각 은하의 수많은 별, 그리고 많은 행성. 따라서 우주 생명체의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과학 분야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세 유럽의 기록 가운데 외계 문명이 방문했다는 과학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6장, UFO 연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중세 UFO 기록을 연구하는 가장 큰 의미는 외계인을 찾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연구입니다. 인간은 항상 미지의 세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고대인은 신의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세인은 종교적 징조로 이해했습니다. 현대인은 과학적 원인을 찾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제7부, 결론. 하늘의 미스터리는 끝나지 않았다. 중세 유럽의 하늘 기록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인간은 오래전부터 미지의 현상을 관찰하고 기록해왔습니다. 둘째,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현상은 언제나 존재해왔습니다. 뉘른베르크의 하늘, 마젤의 검은 구체, 수도원의 불타는 용, 중세인이 두려워했던 혜성. 이 모든 기록은 단순한 괴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세계를 이해해온 역사입니다. UFO라는 단어는 20세기에 만들어졌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질문을 던지는 인간의 태도는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같은 질문을 합니다. 저 하늘 너머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맺은 말. 중세 유럽의 UFO 이야기는 결국 외계인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훨씬 더 오래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말 수 없는 것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기록하고 질문하고 마침내 이해하려 노력했던 인간의 이야기. 하늘의 미스터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의 질문과 이해 방식이 변해왔을 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HTTPS 비록 네이버 컴션 일박쥐미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더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후원 계좌 NH농협 352-2350-4419-13